자, 76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다항식 fx를 x-2분의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각각 qx과 r이라고 했어요. 자, 검산식이 나왔으니까 검산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나눗셈이니까 검산식을 적어보면 fx를 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죠. 자,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항은 이렇게 rx로 쓰지 않고 r로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2x-1로 나눌 때 우리가 이 몫이 무엇이 되고 나머지는 무엇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되겠나요?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을 배울 때 나눗셈을 우리가 검산식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빵이 지금 14개가 있고 자, 학생들이 지금 3명이 있어요. 학생 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몇 개를 먹을 수 있나요? 4개를 먹을 수 있죠. 4개를 먹어도 어때요? 2개가 남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 14 나누기 3을 하면 3, 4, 12가 되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산식을 적으면 이 14라는 숫자는 3과 목 4를 이 몫이란 말은 한 사람이 먹는 빵의 수가 되겠죠. 에다가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검산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빵이 있는데 똑같은 빵의 개수는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몇 명이 왔다고 합시다. 6명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4 나누기 6을 하면 6이 1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러면 검산식은 14라는 것은 6 곱하기 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면 빵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학생수가 몇 배가 되었죠? 2배가 되었습니다. 2배. 맞죠? 2배가 되었죠. 그죠? 예, 사람 수가 2배가 되면 한 사람당 먹는 빵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로 줄어들죠. 즉, 사람 수가 2배가 늘어나면 빵의 수는 2분의 1로 줄어들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절대로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반대로 사람 수를 2배로 줄이면 한 사람당 먹는 빵의 수는 2배로 늘어나죠. 그러나 절대로 이 나머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 식으로 적는다면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fx를 gx로 나누었어요. gx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몫이 있을 것이고 자, 이때 gx 1차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r이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gx가 어떻게 됐다? 2배로 늘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gx가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2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이 식과 각각 맞추려면 이 gx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준다면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gx가 되겠죠. gx. 따라서 qx 플러스 r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되겠나요? 사람을 2배로 늘렸어요. 늘렸으면 여기 2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gx를 먼저 적는다면 요 2분의 1을 이 qx와 같이 연결시켜주고 플러스 r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본다면 사람은 즉 gx가 몇 배로? gx가 2배로 늘어났죠. gx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2배로 커졌죠. 그러면 이 몫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분의 1배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fx를 모르기 때문에 qxr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fx를 이 2x-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fx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fx를 못 구합니다. 따라서 이 2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 식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잘 보면 x가 2배 됐죠. 상수항도 2배가 됐죠. 즉 얼마가 됐다? 2배로 곱해놓은 거가 되겠죠. 즉 사람 gx가 2배가 됐죠. 그럼 몫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배가 되면 되겠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어떻습니까? 같은 식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요 2x-1 곱하기 2분의 1까지를 해본다면 요 x-2분의 1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따라서 이 식이 2배가 되면 몫은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절대로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번이 되겠죠. 1번이. 의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fx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로 말하면 빵의 수가 되겠죠. 빵의 수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한 사람당 먹는 빵의 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배로 줄어들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조금 자세히 적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이 x-2분의 1에다가 2배를 해준다면 2x-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qx 플러스 r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가만히 있는 식에다가 몇 배를 해줬어요? 2배를 해줬죠. 그러면 다시 뭘 해주면 되겠나요? 2분의 1배를 해준다면 원래 식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누굴 가지고 요 네모 박스가 바로 요 놈과 같은 거죠. 2x 마이너스. 요게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2분의 1이 이쪽 qx와 곱해지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빵의 수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몇 배가 되면 사람 수가 2배가 되면 한 사람당 먹는 빵의 수는 얘가 2배 되면 2분의 1배, 얘가 3배 되면 3분의 1배로 줄고 그러나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fx를 5x-2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가 각각 qx고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R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X 마이너스 5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바로 목과 나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가만 관찰해 보시면 얘가 몇 배 되는 거예요? 바로 5분의 1배가 되는 거죠. 5분의 1배. 맞습니까? 얘에다가 5분의 1배를 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몫은 어떻게 되나요? 5배가 되어야 되겠죠. 5배.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저 다시 말하면 얘가 x-5분의 2니까 여기 5x-2를 x-5분의 2로 만들어 주려면 5로 묶어주면 어때요? 5로 묶어주면 x-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qx 플러스 r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누는 수가 x-5분의 2니까 x-5분의 2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x-5분의 2로 나눈다면 몫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qx가 바로 뭐가 된다? 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목은 얼마가 되고 5qx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fx를 3x-1로 나누었어요. 3x-1로 나누었어요. 이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바로 r입니다. R.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xfx죠. 즉 xfx를 자, 무엇으로 나눌 때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바로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금 전의 문제와 좀 다르게 바로 fx 자체가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죠. 이 자체도 이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물어보는 게 fx니까 우리 양변에 바로 뭘 곱하자? 양변에 x를 곱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식 가지고는 더 이상 fx는 못 구하니까. 따라서 x를 곱해보면 여기는 xfx가 되고 얘도 x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x 3x 마이너스 1 qx가 되고 여기도 x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무엇으로 나누었죠? x-3분의 1로 나누죠. 그러면 이 3x-1과 x-3분의 1을 본다면 요 3x-1을 이렇게 3으로 묶어낸다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으로 묶어낸다면 x-3분의 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으로 묶어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3x-1이 맞죠. 그리고 여기 x가 하나 있나요? 그리고 qx가 하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fx가 되는 건데 무엇으로 나누거라? x-3분의 1로 요 식으로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x-3분의 1로 나눈다면 요 3x 곱하기 qx가 바로 뭐가 됩니까? 몫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R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몫이 바로 3X,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되는데 그런 게 답이 있나요? 답이 없죠.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하면 이 나머지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식은 반드시 아니고 이 식은 몇 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눈 것다는 말이죠. 그럼 상수는 몇 차가 되어야 됩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항은 반드시 미안합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나요? 상수가 되어야 되죠. 상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상수가 아니고 1차식이죠. x에 대한 이 r은 상수잖아요. 상수고 x는 뭡니까? r이 숫자고 x는 문자니까 즉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나머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29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29라는 수를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나머지는 5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29라는 숫자를 만약에 우리가 3으로 나눈다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3, 9, 27에 플러스 2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6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3이 있죠. 아니면 요 6이 뭐로 바뀌어졌나요? 3으로 반쯤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가 3이 되면 사람 수가 반 줄으면 몫은 얼마가 된다? 2배가 돼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5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29가 맞죠. 식으로는 29가 되죠. 그죠? 29가 되지만 이 식을 해석할 때 29를 무엇으로 나누었다? 3으로 나누었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되면 되나요? 5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29를 3으로 나눌 때 3, 9, 27 해야 되는데 3, 8, 2, 24를 하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눗셈을 잘못한 거죠. 왜? 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자, 그 말은 이 5가 3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지죠. 이 5가 이 3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지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여기는 3 곱하기 8이 그대로 있고 이 5가 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이 5가 다시 3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지죠. 따라서 이 5를 3으로 한 번 더 나눈 검산식을 적으면 얘는 3으로 이 5라는 수는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되겠죠. 즉 이 5라는 수가 3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지는 거죠.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식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3 곱하기 8, 3 곱하기 1이면 3으로 묶어내면 8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9가 되고 2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나눗셈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절대로 이 나누는 수보다는 뭐하다? 작아야 되는데 크다면 이 수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적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1을 더해서 바로 9가 바로 뭐가 된다? 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몇 차식이죠? 1차식이면 얘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상수항이 돼야 되죠. 근데 똑같은 1차식이죠. 그럼 이 Rx가 무엇으로? x-3으로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Rx가 무엇으로 x-3분의 1로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Rx에 R을 맞춰주기 위해서 R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Rx-3분의 1R이 되고, 자, 빼버리면 여기가 3분의 1R이 되겠네요. 따라서 검산식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Rx라는 놈을 x-3분의 1로 나누면 몫이 R이고 나머지가 3분의 1R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식에서 바로 자, 앞에 적어주면 자, fx라는 놈은 x-3분의 1에 3x 곱하기 qx가 있고 이 rx를 x-3으로 나누면 바로 x-3분의 1r에다가 플러스 3분의 1r이 되어서 이 앞에 있는 x-3분의 1과 이 x-3분의 1로 묶을 수가 있죠. 그게 여기서 3과 3으로 묶는 거죠. 그럼 x-3분의 1로 묶으면 여기는 3x 플러스 qx 바로 이 숫자의 8과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r이 있죠. 여기 r이 바로 여기 말하면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 3분의 1r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몇 차식입니까? 이제 1차식이죠. 그럼 얘가 어때요? 얘는 상수가 되겠죠. 즉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는 게 맞죠, 그죠? 따라서 요 놈이 뭐가 되고 몫이 되는 거고 요 상수항이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반드시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차수가 한 차라도 낮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 싶어서 선생님이 숫자와 같이 맞물려서 설명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즉, 얘가 1차면 얘가 상수인데 얘가 1차가 돼 있죠. 1차는 말은 이 Rx가 x-3분의 1로 한 번 더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나눗셈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Rx가 무엇으로 x-3분의 1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Rx가 자 그러면 20과 비교하면 Rx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Rx가 여기 나왔죠.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왔나요? 마이너스 3분의 1R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3분의 1R을 해야지 이 Rx식과 이 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게 바로 검산식을 바로 적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처럼 나눗셈을 안 하고도 식의 변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롭게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 나머지인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나눗셈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반드시 몇 차로 나눌 때 1차로 나눌 때 하는 거죠. 그죠? 1차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수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를 그대로 적고 자, 반드시 나눌 때는 이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얼마죠? 마이너스 1로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1로 나누면 안 되고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으로 여러분들 여기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3은 그대로 넣어놓는다 그랬죠. 그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여기가 얼마 되어야 되나요?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지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곱해버리면 요거는 얼마 되고 5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고 나머지가 되고 몫은 뭐가 된다? 바로 상수 1차, 2차니까 몫은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1, A는 2, B는 마이너스 6, C가 마이너스 3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는 바로 마이너스 3이고 D가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얘가 만약에 2배가 되어 봅시다. 만약에 2x 더하기 2로 나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요거가 몇 배 되었어요? 2배가 되었죠. 그럼 몫은 어떻게 됩니까? 몫은 나누는 수가 2배가 되었으니까 이 몫 자체를 뭐로 해줘야 된다? 2분의 1배를 해줘야 되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요거를 요번에는 2분의 1로 이거로 나눈 게 아니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면 맞죠? 즉 나눈 수를 반으로 줄였죠. 그러면 그때의 몫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원래 몫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요 x의 개수가 1일 때, 요 x의 개수가 1일 때만 바로 요 자체 원래 처음에 적어줬는 요거 있죠, 그죠? 제일 처음에 적어줬는 요게 바로 몫이 되고, 자 x의 개수가 몇 배 됐습니까? 2배 됐죠. 2배 되면 몫을 2분의 1배. x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몫은 몇 배를 해줘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80번입니다. 똑같은 조립제법인데 오른쪽 다항식 fx가 3차입니다. 3차를 x-2로 나눴어요. 그러면 자, 개수가 1이 됐죠. 그죠? 는제로 하면 얼마? 2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a는 1이 되고 곱해서 더 올라가면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더하면 얼마 됩니까? 5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면 얼마 됩니까? 10이 되고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다시 곱하면 얼마? 16이 되고 더해서 18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따라서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2, D는 2가 되어서 답분하면 없어지죠.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때 몫은 얼마입니까? 몫은 어떻게 되죠? 몫은 1차 상수 1차, 2차니까 몫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 되고 나머지는 바로 얼마가 된다? 18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얘가 뭐가 된다면 만약에 2x 플러스 4라면 그러면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그래도 이놈을 는영을 넣으면 x는 2 맞나요? 이것을 는영으로 넣은 x값은 2가 맞죠. 그죠? 그럴 때는 몫이 얼마가 된다? 이 구한 것을
이 구한 몫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2배가 되었으니까 몫은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다음 8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죠. 그죠? 그러면 능력을 하면 x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 구하는 과정인데, 자, 이번에는 이 똑같은 fx를 무엇으로 3x 플러스 2로 나누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는 x 더하기 3분의 2로 나누면 지금 몫이 뭐란 말이죠? 상수항 1차항이니까 px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r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나누는 수를 몇 배 했나요? 이 수의 몇 배? 3배가 바로 이거죠. 3배 하면 3x, 3이 약분돼서 2가 맞죠. 3배를 했기 때문에 이 3x 플러스 2로 나눈 이 몫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px 플러스 q를 어떻게 한다? 3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r로 그대로 되겠죠. 따라서 바로 요 분홍색 답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거 뭡니까? 이 빨간 층은 이 위에 거죠.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